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그룹이 H.O.T예요. H.O.T. 그 진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잠깐만. 대단한. 잘 미안합니다. 사실 영국 락 밴드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출판사 무제 유튜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왔지 하실 만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븐틴의 도겸님과 승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 짧은 인사와 함께 자기소개를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의 도겸. 승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 팀일 때 단체로 할 때는 하는데 개인일 때도 안 하는구나. 그때는 한번 좀- 해드릴까요? 네. Say the name, 세븐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워레인저 같죠? 왜냐면 제가 원래부터 세븐틴이랑 그룹은 잘 알고 있었고, 네네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모셔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제가 두 분과 이제 세븐틴의 뮤직비디오, 음악 방송, 예능 이런 것들 좀 찾아봤는데, 고맙습니다. 와, 근데 그 뮤직비디오에서 네네.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나도 예전에 그 막 예를 들면 뭐 H.O.T, 뭐 G.O.D 뭐 이런 형님들 막 열광했던 그 시기에 그래 그 형님들 진짜 멋있었지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와, 이 사람들 진짜 멋있구나. 유독 제가 어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그걸 느꼈냐면 썬더인가요? 네. 그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는 그쵸, 거예요. 멋있어요. 와, 이거 진짜 멋있어서 이 사람도 오래가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좀 느꼈어요. 이거 이번에 좀 이렇게 서치하면서. 그 앨범이 저희 10주년 앨범이었거든요. 공을 들인 앨범이었어요. 와, 진짜 멋있었어요. 노래도 너무 좋고 뭐 퍼포먼스 하며 그 영상 하며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거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그냥 제 눈엔 너무 멋져 보이기만 해. 진짜요? 네. 멋있어. 저희는 뭔가 이런 콘텐츠에서는 이런 거 하기가 되게 민망해요. 아니야.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 40이 됐는데. 마흔이세요? 네. 그런 무슨 동안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런 소리들을 마음인 여러 줄 번 몰랐어요. 하는데. 네. 40세 남성도 홀려버리는 그 퍼포먼스들이 그리고 또 두 분은 예능 같은 데서 또 엄청 재밌으시더라고요. 저희 채널에 나오는 첫 가수분들이고 아이돌 분들이어서 근데 그러네. 너무 멋진 분들을 내가 초대하는구나 하면서 좀 많이 설렜습니다. 뭔가 너무 나 보고 싶었고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앨범을 한번. 네. 아이고, 이런 걸 다 주세요. 주실 줄은 알았지만 너무 드려야죠, 고맙습니다. 드려야죠. 예. 왜냐면 천년의 완주를 그 에디션별로 다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이쁘게 주셔가지고. 그 두점프도 이거 멋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선 세븐틴과 저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한참 전이에요. 아마 데뷔하실 때쯤이었을 거예요. 샵에 갔는데 샵, 네. 화기가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사람이 많은가 보네. 아이돌 그룹이 왔다는 거예요. 누구냐? 세븐틴이냐. 거기가 아주레라는 미용실이었어요. 네, 맞아요. 오랜만이야. 진짜, 힐 때. 그래서 저분들이 누구냐? 세븐틴이다. 세븐틴. 야, 17명에서 여기를 가득 채우면은 야, 누가 그걸 언제 다 해주냐? 누가 제일 먼저 오냐? 막 이런 거 물어봤는데 17명이 아니에요, 오빠. 보통 세븐틴 하면 17명이라고 아죠. 그러니까. 시작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물어봤냐면 다 17살이라는 거야? 두 번째 딱 라고 그거죠. 물어봤어. 네. 근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13명의 멤버와 맞습니다. 뭐 세 가지의 유닛과 한 하나의 팀. 팀이다. 그래서 세븐틴. 그래서 멋진 뜻이 있구나. 그때부터 그래서 세븐틴은 제가 조금 눈여겨봤었어요. 어쨌든 뭐 같은 미장원에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서 노래도 좀 더 빨리 들어보고 그렇게 인연이 있었네요. 네, 저 혼자만 되게 특별한 인연. 그 사이에 막 승승장구 하더라고요. 그때는 신인이었거든요. 맞아요. 승승장구에서 막 뭐 해외 콘서트 막 네.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해주고 알아보고 하는 그게 뭔가 나 혼자만 좀 뿌듯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맞아. 알고 보니까 막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다는 맞아요. 제보도 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특히 승관 씨 제가 예전에 노래 가사 맞추는 프로 있죠. 어한이 왔어. 여기 촬영팀 딸이에요. 안녕. 여기 와주세요. 귀여워. 야, 여기 인사해. 너 사진 찍어 있다가 알았지? 여기 진짜 유명한 엄청 사람들이야. 예쁘게 입고 왔는데. 너무 귀엽게 입었다. 안녕하세요. 놀라운 토요일이었죠. 네네. 거기 승관 씨 나온 분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진짜 잘 놀더라고요. 맞아요. 춤추고 이러는 네, 거.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웃기고 맞아요. 진짜 외향적인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 서치를 해보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맞아요. 여기보다는 활발한 사람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네, 내가 네.
그러니까 방송에서 승관이는 딱 그 되게 외향적이게 비춰지는데 안 외향적이진 않은데 안 외향적이진 않은데 좀 내향적일 때도 있고 네. 그렇구나. 혼자만 시간 네. 무조건 필요하고 저는 편안한 사람이 있어야지 좀 외향적이게 이게 다 되고 되는구나. 아니면 엄청 내향적인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책방의 공간, 뭐 이런 공간들이 좋으세요? 네 너무 편안해지는 편안해요. 그런 게 느낌이 있는 것 있으니까. 같아요. 저희 회사는 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세븐틴에서 아주 화제였던 부석순이라는 네. 유닛을 만들어서 네. 맞아요. 네. 큰 인기를 얻었고 감사하게. 너무 좋았어요. 전 그 세 분이서 막 무대에서 노는 맞아요. 그 모습이 파이팅 해야죠. 약간 흥분시킨다고 하나? 사람 네. 보는 사람을.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분이서 또 유닛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소야곡이라는 네, 앨범을 한 2달 전에 내셨고 네.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뭐 이 컨텐츠 준비하면서 그 음악들 자주 듣고 이 유닛은 뭔가 본격적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다. 그 앨범만 봤을 때는. 맞아요. 예,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제 보컬 2명이 나와서 뭔가 그 사랑을 노래하는 어떤 유닛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좀 궁금했고 그 두 분이서 어떤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그런 유닛을 해서 활동을 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그 앨범 처음 기획할 때부터 그 전부터 일단 팬분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뭔가 계속 기대하던 조합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메인 보컬이다 보니까 뭔가 진짜 노래를 기깔나게 하는 그런 조합으로 이제 계속 기대를 하셨는데 근데 키워드도 사랑에 대해서 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회사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도 그게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랑의 감정들을 이제 노래 안에 다 이렇게 담아보려고. 네, 근데 그런 찰나에 앨범 준비할 때부터 이 무제와 뭔가 함께 해보면 좋겠다. 저희 너무 좋죠. 저희는 안 그래도 뵐 수도 없는데 저희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건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냥 정민 선배님 조회수 얼마 안 나와도 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거 보잖아요.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수가 안 나오면 저희 누구와 잘못이에요.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소야곡이라는 거는 이제 세레나데의 한자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이제 줄리엣에게 창문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구절을 세레나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앨범의 제목이 먼저 완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노래를 이제 만들고 이렇게 앨범을 조합하다 보니 이 앨범명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된 건가요? 세레나데라는 키워드는 정해져 있었고 그거를 토대로 저희도 곡도 이제 그렇게 수급을 하고 작업을 하고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한글로 된 앨범 키워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뭔가 세레나데에서 좀 더 뭐랄까 사람들이 조금 좀- 낯설죠. 네. 소야곡 하면은 조금 낯선 느낌이 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맞아요. 그 흥미를 유발시키는 네, 점이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세레나데는 너무 유명한 키워드, 그러니까 그쵸. 단어이다 네. 보니까 그럼 뭔가 진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막 그쵸. 로미오를 그렇게 창문을 열어다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느낌만 들 수 있으니 음. 어떤 단어지? 어떤 뜻이지? 하게 되는 그런 그 단어를 좀 회사랑 같이 찾았어요. 네. 그리고 우선 노래를 이렇게 몇 번씩 들어보면 이 노래가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네. 와, 노래 진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냐 싶을 정도로 진짜 노래 잘하더라고요.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제가요? QWER 노래도 놀리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장난이에요. 춤도 잘 추시고 그럼 어떻게 하죠? 싸우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살짝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키면 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가사줄도 좀 적고 맞아요. 멜로디도 좀 만들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특히 이제 가사를 쓸 때 어디에서 좀 시작하세요? 그 감정을 어쨌든 이제 글로 표현한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렵더라고요. 박자 안에 집어넣는 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제 노래들은 보통 라임도 조금 맞아야 되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발음도 이렇게 그쵸? 조합이 좀 좋아야 예. 되고. 근데 어쨌든 가장 첫 단계는 이 가사를 어떤 글줄을 하나 쓴다. 그럼 거기에 담기는 감정들의 원천은 어디인 것인가? 가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는지. 저는 약간 일단 그 노래를 들으면 키워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주제를 빨리 생각을 해서 그 주제에 맞는 단어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기를 써요. 일기를 좀 써봐요. 그러니까 약간 받는 타인에게 이입을 하고 쓰는 거겠네요. 네, 그냥 뭔가
바로 그 멜로디 탑라인에다 맞는 가사가 저는 그게 좀 어려워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그 키워드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다 그렇게. 그냥 한 이렇게 길게 쓰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작사가님이나 작곡가님한테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래서 갈무리를 해주는군요. 뭔가 이렇게 좀 조합을 해보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막 전문 작사가 네, 아니다 아니어서. 보니까 네. 워낙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우리 노래 부르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고 그래서 같이 좀 막 진짜 호텔 방에서 투어하면서 순간에 약간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없나? 약간 막 우리 같이 걷는 데이트를 하는데 추상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막 전문적이지가 않으니까 같이 걷는데 꽃들이 막 피어나는데 내가 걸어가는 길에 꽃들이 다 피어나고 있어. 막 이런 그런 상상을 가사 하는 있잖아요. 거예요. 여기 네, 맞아요. 앨범에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널 보러 가는 길 가벼운 걸음에 피어난 꽃잎이 사랑이란 말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겸이 형이 그렇게 서술을 하면 그 말대로 붙이면 100글자가 넘어버리니까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꽃이 피어나는 꽃이 피어난다 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멜로디에 맞게 이렇게 그 기분 좋은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너무 긴 거죠. 제가 이제 표현하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 경험에 비추어 여쭤보는 건데 예를 들면 남이 쓴 책을 오디오북으로 녹음하는 것과 내가 쓴 책을 오디오북으로 녹음하는 거는 느낌이 아예 다르거든요. 진입장벽 하나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해요. 내 목소리로 내가 쓴 걸 녹음할 때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맞아요.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이 부분은 내가 쓴 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상상했던 거 아까 얘기했던 걷는데 뭐 꽃이 피어나고 뭐 이런 어떤 무드를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럴 때는 조금 더 이게 확 몰입이 되는 게 있나요? 노래하면서? 일단 이해도가 더 있는 것 같고 그렇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뱉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더 다른 느낌? 그렇게 그럼 그게 사실상 저는 이제 뭐 어떤 애쓰지 않아도 몰입이 되기 네.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노래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설명이 맞아요. 그런 게 확실히 있겠군요. 네, 그래서 좀 더 몰입도 잘 되고 뭐 녹음하는데도 좀 그래도 좀 수월하고. 같아요. 근데 워낙 이번 노래들이 좀 어렵기는 그러니까 했어가지고 진짜 어렵더라고. 그래도 괜히 더 한 번 더 듣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애지중지하는 네. 노래들이 될 것 같고 맞아요, 더 맞아요. 특별한 기억이 좀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막 웃기게 나온 게 되게 있어요. 저 옛날에 예쁘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모두 따다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따서 주고 싶다는 건데 그때 그 따다 쪽에 그 따다 두 글자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예쁜 말 모두 모아서 주고 싶은데 네. 근데 근데 따다 예쁜 말 모두 모아서 따다 여기 따다 뭐 해야 되냐? 따다 나와야 되는데 따다 어때요? 따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거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약간 시적인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 따다 이렇게 이제 약간 리듬 뱉듯이 했던 건데 따다가 생각보다 말을 따서 준다 열매 이 따서 표현 너무 이렇게 주는 이쁘다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툭툭 내뱉는 게 오히려 되게 괜찮을 때가 있고. 그러게요. 네. 이거 그냥 누가 이제 활동할 때 됐으니까 이거 불러라 하는 것보다 네. 그렇게 본인들이 뭐 여기서 이거 어때요? 막 고민하고 부르는 노래들이 더 애착이 갈 것 같아요. 그 노래의 어떤 성공 여부의 여부가 아니라 그냥 뭐 그냥 내 마음속에 좀 더 남는 노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이번에 앨범에 녹음하셨고 그래서 이제 출판사 무제와 세븐틴이 어떻게 협업을 좀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를 좀 저희도 고민하고 그러면서 나온 아이디어가 천여름 완주라는 저희 작년에 나왔던 책이 있었고 그 책이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담뿍 담긴 책들이라고 저희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좀 저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해서 두 분에게 이제 책을 좀 보내드렸고 거기다가 코멘트도 달아주셨더라고요. 네. 교환 독서의 일종인 거죠. 같은 꿈속에서 만나 수없이 서로 건넸던 인사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냥 그것만 봤을 때 제가 드는 느낌은 도겸 씨는 그냥 이 이야기에 계속 자기가 공감을 하고 몰입을 하는 쪽에 되게 가까웠던 것 같고 승관 씨는 그 어떤 문장들과 이 표현들에 굉장히 몸으로 예민하게 감각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어떻게 코멘트했는지 궁금하다. 형이 먼저 했고 제가 네. 그렇죠. 도겸 씨가 먼저 했고 승관 씨가 뒤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겸 씨는 되게
좀 나쁜 사람, 뭐 구회장 같은 사람 나오면 막 이 사람 나쁜 사람 같다, 그 이야기에 막 몰입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이야기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감정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적어주시고 승관 씨는 소설을 쓰신 김금희 작가님이 굉장히 그 어떤 아름다운 문장을 쓰시기로 유명하신 작가님이신데 그 표현들, 묘사들에 되게 좀 몸으로 감각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냄새나, 뭐 촉각이나, 뭐 이런 뭐 예쁜 것, 뭐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에 이렇게 좀 감각을 하면서 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들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오, 되게 교환 독서 하나로 좀 심리 상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렇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르게 이 책을 봐주셨는데 어떤 짧은 소감들을 우선은 좀 듣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인생 첫 소설이었거든요. 진짜요? 네. 저는 사실 소설을 잘 못 읽어요. 왜요? 어린 생각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에세이를 많이 읽어봤어요. 뭔가 나에게 깨달음을 줘야 하고 잘 살 수 있게 뭔가 그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책을 접했다 보니까 책으로 그 소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들어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설책을 받아도 그냥 계속 이렇게 집에만 이렇게 두고 했는데 처음으로 소설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되게 짧은 여행 다녀온 느낌이었어요. 진짜 이 그냥 글자들로 그 완주의 도시 그걸 상상하면서 내가 읽히는구나 이게. 그래서 너무 이제까지 안 읽은 제 자신한테 좀 약간 한심하고. 그렇구나. 영광이다. 우리가 만든 책을 처음으로 봐주신 소설이라니.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감사합니다. 도겸 씨는? 저도 처음으로 다 읽어본 소설이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진 않지만 읽더라도 단편으로 좀 위로받는 네네네네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그런 걸 좀 보긴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서 뭔가 열매랑 같이 좀 여행한 느낌이었고 근데 좀 마지막에 약간 좀 허무했던 것 같아요. 좀 수미를 찾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이제 쓴 건 아니지만 작가님이 써주신 걸 만든 입장에서 그 지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가 영화관에서 많이 보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영화로 쳤을 때 그것은 보통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답니다 하고 맺어줘야 관객들도 후련한 마음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자 니네가 생각해봐 라고 하는 영화들은 보통 조금 외면받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어렵잖아. 근데 이게 저는 문학의 맛이 그건 것 같아요. 작가님이 자 생각할 수 얘가 과연 어떻게 살 것 같아 앞으로. 얘는 지금 다시 완주마을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오디션도 봤어. 자 그리고 다시 버스 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고 자 얘는 어떨 것 같아. 또 정답을 주지 않고 독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너네만의 열매를 만들어서 이 책을 가져가 라고 하는 저는 그 지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영화도 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도겸 씨 방금 얘기한 거 열매가 얘를 만났는데 뭐지? 여기까지만 가도 한 스텝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 뭐야 왜 끝이 안 맺어져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뭐지? 정도만 돼도 저는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신기했던 게 뭔가 이 책을 읽고 다른 소설책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진짜 이런 성공이에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소설책을 구매를 해봤어요. 오. 그래서 신기했던 거는 또 그렇게 코멘트를 적으면서 읽어봤던 게 난생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겠네. 또 생각보다 집중이 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감히 추천할게요. 굳이 소설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뭐 에세이라든지 단편적인 위로의 글이 들어가 있는 책들도 저는 충분히 책의 가치가 있다고. 근데 그것들을 꾸준히만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사를 쓰시거나 뭔가를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조금 장담해요. 네,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단어를 쓴다고? 이 단어를 내가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났지? 라는 순간들이 덜어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 표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무기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읽어요. 왜냐면 저도 책 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쇼츠 보는 게 훨씬 재밌지.
유튜브 보는 게 훨씬 재밌지. 그럼에도 내가 이걸 보는 건 어쨌든 이것들이 나한테 주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도 좀 너무 해드리고 좋습니다. 같이 뭐 이렇게 좀 읽고 하는 과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코멘트에 적어주신 거 보고. 아무튼 근데 이렇게 천여름 안주에 대한 소감을 완주를 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그러게요. 네. 아, 진짜 너무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좀 그 카페에서 읽는데 내가 좀 멋있는 듯한 느낌.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너무 봐요. 있더라고요. 네, 카페나 어딘가에서 책을 읽는 나 자신에 대한 도취 이것도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거를 유체이탈을 해서 한 3m 밖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그 그거는 아주 그 책의 매력이에요. 그런 것들이. 네. 멋부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 교양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와 좋았어요. 그때 친구랑 밤 약속이 있었는데 온지도 모르고 5분 동안 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걸리는데 너무 부끄럽긴 했어요. 그때.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게 형 뭐해? 이렇게 하고 있어. 괜히 또 민망해서 컨텐츠 때문에 이래. 아주 뿌듯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천여름 안주에 대한 소감을 좀 들어봤고, 이제 천여름 안주도 그렇고 소야곡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계속해서 어떤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하실 텐데, 사랑의 형태라는 것이 모양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 남녀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저는 제가 어딘가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냥 내가 잊고 싶지 않은 것 혹은 잃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감정은 보통 사랑의 감정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강아지 뭐 잃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뭐 내가 아끼는 펜, 이것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이 펜에 대한 사랑이고. 아주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있는데 저는 여기 약간 팔불출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천여름 안주에는 되게 많은 사랑의 형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할아버지와 열매 간의 사랑도 있고요. 수미와 열매 간의 애증도 있고요. 뭐 어저기와 열매 간의 사랑도 있고 전남친과 열매의 사랑도 있는 것이고 맞아요. 다양한 사랑의 형태가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랑의 형태가 있는지 평소에 관심 있는 어떤 사랑의 형태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 최근 동안 계속 작업을 해오는 솔로곡들은 다 진짜 친구 간의 우정을 그린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새 뭔가 제 하나의 뭔가 주제가 돼버렸어요. 음악을 쓸 때, 가사를 쓸 때 계속 그거에 포커스를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책 안에서도 뭔가 그 수미에 대한 애증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사기당한 친구들이 수미에 대해서 막 나쁘게 얘기하면 그쵸, 은근히 또 열매에 또 가봐쳐주고. 기분 나쁘고. 근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도. 그래서 더 힘든 것 같고 친구끼리는. 그리고 또 그 머저기가 사라졌을 때 그때 그 감정이 지금 제 솔로곡 드림 세레나데랑 조금 만약에 내가 머저기를 떠나보냈다면 난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썼을 생각을 것 같다. 그래서 했어요. 그거를 똑같이 그 구성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뭐랄까 제 노래를 잘 들어주신 것 같고 그 감정을 좀 뭐랄까 이해 받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솔로 곡이 보통 대부분 이제 팬들을 좀 생각하고 쓴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팬들에게 받은 좀 사랑을 좀 보답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좀 쓴 곡이 전 곡의 해피바이러스라는 곡도 네네네. 그렇고 이번 락스타도 좀 그런 락스타. 마음을 좀 네. 담아서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대부분 담긴 했는데 저는 보통 뭔가 많은 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고 좀 제가 위로받았던 사랑받았던 거를 좀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음악을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그게 좀 주된 목표인 것 같을 때 그런 것들을 계속 그런 사랑의 형태로 계속 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했던 그룹이 H.O.T예요. H.O.T. 그
진짜 너무 옛날 사람 같나? 대단한. 잘 미안합니다. 사실 영국 락 밴드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그 흐름상. 그 아이돌 중에서 아이들의 시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그쵸, 네. 그래서 H.O.T 형님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분들은 정말 다양한 사랑의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팬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들도 있었고 그냥 이 사회를 사랑해서 반항하는 노래들도 있었고 정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어떤 노래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른 그룹보다 조금 더 시야가 좀 넓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노래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두 분도 충분히 더 확장된 사랑의 음악들을 앞으로 하시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생기네요. 이 이야기들은 또 듣고 나니까. 사실 세븐틴도 그렇잖아요. 세븐틴도 그냥 연인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청춘들한테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완전 팬이 돼버렸어요. 고맙습니다. 팬클럽 이름이 뭔가요? 캐럿? 맞아 그래 캐럿. 그 왜 캐럿이죠? 17캐럿 뭐 이런 그런 저희를 느낌으로. 빛내주는 다이아몬드. 저희도 데뷔곡에 또 샤이닝 다이아몬드라는 노래가 있어서 그렇군요. 가입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 영상 보면서. 캐럿 해주세요. 저도 제 캐럿 할게요 정말. 그거 어떻게 다음 카페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음 카페. 옛날에 다음 카페 옛날에 다음 카페. 예. 저도 원더걸 선배니까 팬카페 그거 갔는데. 근데 지금은 이게 공식 사이트가 있는 건가요? 어플 그 위버스나 위버스. 알아요. 위버스 네. 알아요. 거기서 가입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 내고 제가 가입하는 거 맞죠? 근데 그래도 기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몇 있죠. 개 몇 네. 개 이런 거. 그냥 내가 지금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그건 그것도 시기마다 아니에요. 아마 가입하면 다른 시기마다 것 그게 같아요.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럼 지금 내가 핸드폰 꺼내서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는 있어요. 당장 캐럿이 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누구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내 안에 없는 것을 글로 쓰는 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엄청 뭉개지고 납작하게 나온다. 그냥 통용되는 언어들로만 나올 뿐이지 경험이 없거나 뭔가 정보가 없거나 공감의 대상들이 없는 것에 없는데 뭔가 내가 이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쓰기 시작하면 표현들이 계속 뭉개진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시도를 해봤었는데 계속 모르는 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작가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 관심이 생겨서 근데 내가 그 세계에서 잘 모르면 가서 계속해서 취재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간접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가사를 써주셔야 되고 음악을 만드셔야 되는데 항상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쓸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는 뭐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상상을 하면서 쓰시기도 하겠지만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수집하는 원천의 자료들이 있는지 그래서 어디서 이야기들을 좀 수집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가사를 썼을까? 나도 이런 가사 써보고 싶다. 이 사람 너무 대단하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랑 이제 제가 다가가서 친해져요. 그냥 대놓고 DM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DM을 되게 잘 보내. 네. 근데 이제 정말 프로 DM. 프로 DM러인데 진짜로. 그래도 파란 딱지 이거 있죠? 네, 다 그거 있으신 있으면 분들 사람들이 이제 보내고. 시선이 보장된 거니까. 정말 그 DM 정말 비즈니스 목적으로. 근데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치. 맞아요. 사람 통해서 너 혹시 이분 아니야? 그럼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또 회사 통해서 들어가면은 그 이게 비즈니스가 오래 걸리죠. 맞아요. 그래서 구구절절 막 저는 이 곡에 이걸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같이 작업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친해진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이제 그 유리라고 최유리 있잖아요. 네네네. 너무 잘하잖아요. 너무 대단한 가수. 네. 유리도 여기 잘 어울리겠다. 아무튼 근데 너무 잘 하니까 그래서 유리랑도 이제 제가 먼저 유리 씨의 노래를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인스트 주실 수 있냐? 네. 그걸로 이제 먼저 다가간 다음에 곡 작업도 이뤄냈고 또 현상이라고 하현상 그 친구도 노래를 너무 잘 쓰고 너무 잘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친해진 다음에 무작정 콘서트 간 다음에 이제는 엄청 친한 친구들이 됐죠. DM을 보내면 친해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게 잘 보내셔야 돼요. 그래요? 네. 이게 잘해야 돼요? 네. 이래서 인스타그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독이라고 할지언정 저한테는 인생의 낭비라 그랬는데 버거슨 낭비라고 형이. 할지 저는 거슨 형을 모르니까. 근데 진짜 이거 잘 활용하시네요.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근데 막 사실 선배님 같은 분들 이렇게 만나고 제대로 마음을 표현할 때가 또 DM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을 뵀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면 뭐 그치. 국가대표를 그러긴 하지. 응원한다거나. 맞지. 나도 한 번 보내본 적 있는데 아직도 안 보시. 누구한테 보냈죠? 그때 마마에서 김태리 선배님한테 보낸 적 있거든요. 아 테리한테요. 제가 그 OST를 불렀었어요. 네네네네네. 마마에서 처음으로 뵈가지고 네. 인사를 그렇지. 한번 했는데 네.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반가웠었고. 그치. 그러면 또 남겨놓고 싶지. 네, 그래서 그때 너무 반가워서 진짜 길게 남겼는데 몇 년째 안 보시고 혹시 전해주셨어요? 아니. 지금 연락할까요? 절대. 저희 어머니가 이번 영화 나온 거 보고 네. 너무 잘생겼다고 너무 멋있다. 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누굴 보고 잘생겼다고 근데 하시는 거예요? 눈이 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연기하실 때 아니 뭐 평소에도 그러시지만 연기했을 때 딱 그게 있으세요. 그 본업 모먼트. 확실히 그 감독님들 모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감독님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승관 씨는 그런 어떤 동료들을 만나서 좀 같이 작업하고 네. 이야기 나누면서 네. 이제 그런 걸 좀 얻고. 네. 도겸 씨는 저는 사실 뭐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니어서 그냥 멤버들이랑 좀 자주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네. 일상을 좀 자주 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좋아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쵸. 그런 걸로 좀 감정을 좀 올리기도 하고 그쵸. 확실히 요즘에는 그 볼 수 있는 것 어떤 그 많잖아요. 방법이 많으니까. 네. 매체들 좀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도 들으면서 그냥 그 기분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순간을 좀 잘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노래 만드는 사람을 정말 부러워하고 노래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는 너무 지지부진하고 영화를 만드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음악 3분짜리 음악으로 만들거나 하는 거는 그냥 내 컴퓨터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전 정말 부러워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떤 작업들을 좀 그때마다 해놓으면은 궁금해요. 여러분이 그때 느껴지는 것들을 적어놓고 만들어서 내보이는 음악들이 과연 어떨지가 전 이번에 특히 좀 더 궁금해졌어요. 이번 앨범으로. 그렇구나. 앞으로가 좀 더 기대돼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정도의 깊이로 사랑의 노래를 이제 첫 앨범인데 이렇게 한다면,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10년 동안 세븐틴 앨범이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이서 또 이렇게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리고 목소리 궁합이 좋더라고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진짜요? 목소리 궁합이라는 표현이 조금 짜치지만 아니, 전혀. 네, 그 어떤 전혀 짜치지 않는데 어디가? 네, 뭔가 이렇게 좀 듣기가 좋더라고. 두 분이서 막 이렇게 합이. 동시에 노래를 할 네. 때. 그래서 그 두 분의 목소리로 나오는 계속 이런 노래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이 적어서 네. 다음 앨범에 더 많이 적용을 해야겠네요. 네. 그럼 제가 꼭 듣고 네. 적용했구나 혼자 좋아할게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네. 드릴게요. 아이돌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제 주변에도 몇 있고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그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직업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저도 뭐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차원의 연예인의 삶은 아닐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밝고 빛나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죠. 그러겠지만 사실 이면에 있는 또 그들만의 고통과 애로사항과 이런 시행착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관심 있다고 해서 그네들의 삶을 내가 대신해서 뭔가 써보거나 만들어보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아예 알 수 없는 영역일 것 같아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는데 아이돌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누군가 중에서 글을 쓴 걸 좋아한다거나 있으면 진짜 자기가 아이돌로 살았던 그 십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쫙 이렇게 한번 써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나는 그거 사서 볼 것 같거든요. 너무 궁금해서.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삶일 것 같아요. 그 나를 포함해서. 그 당신들에 비하면 반쪽짜리 연예인을 해보니 그 당신들의 삶에 대한 어떤 글 같은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훗날에 이런 어떤 작사도 좀 하고 표현하는 직업을 가진 여러분께서 그런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 이 직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사실 너무 있죠. 힘든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게 사실 앨범 얘기하는데 이제 키워드도 사랑인데 사실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게 표현을 해야 되고 이미 저희 입장 자체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데 생각보다 문제될 것들을 또 피해서 얘기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또 우상이자 계속 사랑을 받는 위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실 힘듦이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아이돌에 대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모든 아이돌들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멘탈을 챙기기가 너무 그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고. 네, 되게 공장같이 살 때가 많거든요. 콘서트 준비하면 또 그 콘서트 연습에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 1년의 그 활동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변경할 수도 없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럼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막 그래서 힘든 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와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을 정도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지? 그러니까 어떤 위로를 해도 그 힘들 때는 그런 게 안 들어오잖아요.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친구들도 고향 친구들도 그렇고 배우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그 나는 근데 진짜 못했을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런 리스펙 해주는 것 때문에 더 버티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이 책을 정말 이렇게 읽은 게 너무 감사했던 게 제 삶이 너무 지금 도파민이 찌들었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는 건 당연히 건강해지는 거라는 걸 너무 아는데도 그게 시작이 안 됐는데 아, 그럼요. 예. 와 내가 간만에 좀 건강하게 산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형님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냥 그 맞아요. 자기의 뭐랄까 고집? 소신. 있는 것도 멋있고 그리고 배우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출판사 하시는 것도 너무 멋있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그 힘든 친구들이나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좋은 영향을 계속 주고 싶어요. 아이돌 하고 있는 친구들. 네. 그렇죠. 이제는 또 선배급의 어떤 네, 네. 위치에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게 그러면 자기가 못 살아.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자기 사랑해주는 팬들, 예, 이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팬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 자기들을 좋아해주는 그 수많은 팬들한테 자기들은 그 우리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것처럼 늘 그들이 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고 저는 나중에 아마도 그냥 제 느낌이에요. 언젠가는 두 분 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날이 올 것 같아요. 눈치 안 보고 나는 이제는 내 이야기를 해도 내 팬들이 나를 믿어줄 거야라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나는 팬들이 사실은 싫었어요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죠. 팬들도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성숙해지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럼 이제 같이 이렇게 가면서 충분히 분명히 언젠가는 그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난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모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겠다. 그 이야기들을 많이 예쁘게 모아놓고 이제는 내밀하게 우리 진짜 이 얘기 한번 해볼 때 됐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생기면 그때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게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멘탈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 계획을 세울 때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은지원 선배님 진짜 멋있는 게 뭐였냐면 잭스키스 막 하다가 갑자기 힙합 막 머리 감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진짜 멋있었거든요. 그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리고 팬들도 그걸 좋아해 줬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생겼을 때 하는 건 팬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올 것 같아요. 그때마다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이거 아주 꼰대 같은 이야기지만 조금씩 이런저런 책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좀 얻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나 한정일 수도 있겠지만 내 경험상에 나는 그랬어요. 저는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순간들이 저도 있거든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죽고 싶고 막 할 때 있잖아요. 제가 독서를 가장 많이 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요. 네,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책 한 권 들고 도서관 같은 데 가버려요. 책만 보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럴 때 발견하는 책들이 내 인생 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거기에 내 감정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만한 책에서 3-4문장만 건져도 그 책은 내 인생 책이 되거든요. 작가와 내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들을 발견했을 때 오는 쾌감, 그거를 앞으로 한번 겪어보면 좋지 않을까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너무 멋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너무
좋아요 선배님. 고백을.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냥 갑자기 드는 생각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국가대표 김연경 시즌 2 하나요? 신인 감독 김영경. 신인 감독 김연경. 저는 되게 재밌게 봐요. 그 정관장 팬이죠. 네. 제가 도로공사 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분당 살 때 맨날 거기 성남 실내운동장 가서 직관을 배구를 하셨어요? 네, 직관을 아, 배구를 진짜 봤어요. 배구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주잖아요. 던져주고. 네. 그걸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로? 트렁크에 배구공만 한 10몇 개가 있었어. 그 정도 내가 배구를 여자 배구 진짜 형님, 좋아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토크 좀 해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제 얘기해볼 만한 소재죠. 그때 누구 선수 있었죠 거기에? 그때가 니콜이라는 아 선수가 니콜 있었어요.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레전드 니콜만 공격을 니콜 잘해가지고 몰빵이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니콜이 많이 지쳐서 갔잖아, 2, 3년 하다가. 오 잘하시네. 저희 몬타뇨 있을 때. 아 몬타뇨 있을 때 그렇죠. 그렇죠. KTNG 시절. 예, 네, 예, 몬타뇨. 예. 50득점하고 막. 네. 맞아요. 잘 모르겠지만 뭔지. 재밌어요, 근데. 니콜 이바나 공통점이 뭐 있네. 너무 재밌어. 신인 감독 김연경 할 때 네. 불러줘요. 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줄 알면은 난리 날 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다. 제가 1승이라는 영화 찍은 적이 아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또 찍으셨겠구나. 배우 그래서 좋아하시는 제가 거네.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감독님 그걸 알고 캐스팅을 하셨었어요. 옛날에. 저 진짜 좋아요. 배구 진짜 좋아요. 찐팬들의 만남. 예전에는 그 이전 백어택도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전 백어택도 있었는데. 아 이전 백어택? 네. 맞아 백어택 하면 이점이었어. 이점짜리. 맞아. 지금은 아니지. 나 살짝 서운할 뻔했어. 나는 이전 백어택이 뭔가 이전 백어택. 이전 백어택! 이러면서 막. 뭐 스포츠 뭐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 어디 팬이에요? 두산. 두산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저도 야구 또 완전 하나이글스 광팬이에요. 좋았잖아요. 네, 작년에 되게 좋았죠. 네, 좋았죠. 너무 행복했잖아, 아주 작년에. 행복했죠. 행복 야구죠. 네, 완전 행복 야구였죠. 야구였고, 네. 두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 양의지 포수님. 뻔하네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앨범이 또 언제 나오나요? 앨범 계획은 앞으로는 앨범은 없고 아직 콘서트가 콘서트 지금- 계획이 있고 네, 아까 4월. 들어보니 4월에 세븐틴 콘서트 있고 도겸승관 유닛 또 콘서트 있고. 있고 네. 당장은 또 지금 며칠 뒤에 또 싱가포르 투어를 가야 되고 단체로.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가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아이돌 콘서트를 본 건 드림 콘서트 초등학교 때 이제 임창정 선배님 나오시고 뭐 쿨도 나오고, 쿨 나오고. 네, 뭐 핑클, H.O.T 뭐 이렇게 막 다 나오시는. 네. 풍선이 막 이제 풍선으로 갈 때잖아요. 네. 네. 이번에 제가 처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이번에 시간 와주세요. 되시면 네. 4월 꼭 네. 가보겠습니다. 네, 와주세요. DM 보내면 되나요? DM 네 하루마다 내일 확인할게요. 근데 우리 거는 파란 딱지가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그럼 좀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넘겨면서 찾긴 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기존에 자기 이야기를 하던 어떤 채널들이나 예능들이나 이런 데랑 우리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이랑 또 뭐가 좀 다른 게 있었나요? 뭐 좀 소감 같은 걸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좋고 부담도 하나도 안 되고 더 편안하게 막 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애기도 있고 그죠? 네, 애기도 있고 좋은 선배님 만나서 얘기하는 좋은 에너지 잔뜩 받아가고 가는. 네. 아유, 위로도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맞습니다. 좀 다시 저도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마음도 좀 다잡게 되고 목표도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책을 읽으면서 또 다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계속 꾸준히 그냥 뭐 한 달에 한 권, 두 달에 한 권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친구가 되거든요. 혹시 추천하실 만한 무제 다른 도서 책? 있나요? 저희가 곧 책이 나올 거예요. 그때 소설책이 나오면 보내드리고 오늘 또 갖고 온 책도 있으니까 와. 이따가 가실 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무제의 구독자분들과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아마 팬들이 많이 보실 네. 테니까 네. 팬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마지막 인사. 네, 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봐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네 오늘 이렇게 정민 선배님과 책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진짜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뭐 사담도 많이 한 것 같지만 네, 너무 편하게 있다 가는데요. 네, 무제 이렇게 좋아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쟤는 누구지 싶으실 수도 있지만 네, 예쁘게 봐주시고 네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제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오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오늘 정민 선배님과 너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또 책에 대한 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에너지 나눠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소야곡이라는 앨범 한번 꼭 들어보시고 그냥 유튜브에 세븐틴만 쳐서 영상 3개만 한번 봐보세요. 바로 그냥 이분들한테 홀려버립니다. 진짜로 정말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감동이에요. 딱 3개만 보시면 그냥 홀려버립니다. 나발이 안 됩니다. 너무 멋있고 뭐 물론 다 이미 유명하지만 이분들의 진가를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3개만 딱 보십시오. 한때 아이돌이 되고 싶었던 나 자신을 탓하게 하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때리고 싶은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을까,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하는 거지 이거는. 형님 하셨으면 완전 그러니까 아니에요. 인기몰이 있던 게 이거는 뭔지 알죠? 이거 얼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재능과 에너지에 대한 이슈예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깨달았어요. 노래 많이 들어주십시오. 특히 두 분의 소야곡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야, 이 사람들 왜 나왔지 싶을 사람을 한번 모시고 나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조차도 없겠지 baby 내일이나 헤어지지 않아도 우린 어디쯤에 멎을까